이 세상의 모든 직업 전부 다 사라집니다. 인간은 또 어디까지 인간일까요? 그리고 저는 왜 사는 건가? 인공지능 계속 발전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하고 영상 보면서 핵심 키워드 4가지 뽑아봤습니다. 자, 1는 학습력, 소통, 감정, 그리고 전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닉톡에 환영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책 쓰는 김상균 교수님이 모든 직업 전부 다 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한 50% 직업들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모든 직업들이 다 사라질 거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까요? 일 안 하고 놀고만 있고 로봇들이 일하니까 우리들 다 나라한테서 돈이 받고 그거로 산다? 나쁘지 않대?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인간들이란 본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벌고 싶어, 내가 또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런 욕심이 다들 있잖아요. 초반에는 조금 노는 거 좋겠지만 가족 중에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은퇴하고 나서 일 안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심심하고 계속 심심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 주변에 있죠. 그래서 인간은 솔직히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직업들이 살아남을까? 그런 영상, 그런 글들 많이 봤는데 저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이야기 했는지 좀 같이 살펴볼까요? 최채천의 아마존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쟤네들이 말이야 섹스를 해갖고 막 자식을 낳고 이러지 않는 한 우리한테 이길 리가 없다. 우리는 유전자를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공략하려고 만든 무기를 하루아침에 우리는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섹스라는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동물이다 라는 말 영상에서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람들도 요즘 성관계 안 가져서 애 낳을 수도 있어요. 동성애자 여자분들이라 애 갖고 싶으면은 인조 임신으로 애 가질 수도 있고, 이제 유전적으로 우리가 유전자 섞어서 계속 새로운 진화를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인공지능이 그렇게 다를까? 저는 지금 챗GPT 유료 버전 쓰고 있는데 챗GPT 중에서 GPTS라는 거 있거든요. S가 뭐냐? 내가 필요한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 내가 원하는 AI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코딩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챗GPT한테 말로 설명해요. 채팅 통해서 이런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이런 답변만 해줬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이제 코딩 없이 챗GPT한테 설명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인공지능은 작은 다른 인공지능 만드는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시작이잖아요. 이런 기능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이거 더 발전하면은 작은 인공지능이 자기 멋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술들을 합쳐서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오면 그거 인간의 진화하는 거랑 인간의 새로운 애 낳은 거랑 뭐가 그렇게 큰 차이야?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오히려 우리보다 진화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기술은 인간의 진화보다 훨씬 빠른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절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대체할 수는 없겠지. 근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 무서운 거 아니고 인간을 필요 없는 세상이 될까봐 그거 무서운 거 아닐까요? 옛날에 농사할 때 말이나 소, 우리보다 훨씬 큰 힘이 가져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농사 일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기계가 생겼으니까 대체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이제 말하고 소가 대체하는 거죠. 근데 대체하는 건지 이거 필요 없는 건지, 근데 인공지능 우리보다 더 발전하고 지배한다면 인간을 대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없애면 되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 입장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생명이면 우리 아예 신경 안 쓰고 세상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약간 사이파이 같은 이야기는 이지만 과연 그렇게 안 될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지식 가장 많이 가진 직업들이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없애면 사람들이 인공지능 인간보다 판사 잘한다, 변호사 잘한다, 나는 인공지능을 믿는다. 다음 직업이 뭘까요? 정치인이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의사, 변호사, 판사들은 일이 잘하면은 이제 정치인들 없애자. 왜? 과연 정치인들 우리 세상, 우리의 인간들 신경 쓸까?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객관적인 인공지능, 나라의 법들, 나라의 규칙들 만들자, 나라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을 우리 지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알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 영상에서 파업하자, 인공지능 쓰지 말자 약간 그런 거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시면 인공지능은 약간 특히 챗GPT 같은 거는 나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이나 그런 규칙이 많이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생각하게 된 거죠. 전 세계 정부들 인공지능 불안하지 않아요? 왜 법이 안 생겨요? 왜 규칙이 안 생겨요? 이거 좀 빨리 통제가 생겨야 우리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나오지 않을까요? 또 다른 영상, 조승연 작가에서 한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 10개가 생긴다고 말하긴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통해서 한 문제가 크게 해결되면 그 인공지능 통해서 10가지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문제들은 10가지 새로운 직업 아니면 더 많은 직업들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해서 앞으로 어떤 직업 나올지 아직 모른다. 근데 나올 거다 라는 약간 인식 받았어요. 저는 영상 보면서. 그런데 인공지능은 또 발전하면 한 문제 해결하면서 미리 그 10가지 문제 예측해서 그거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받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인공지능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예측하지 못해요. 물론 직업들 계속 새로 생기고 직업은 항상 있을 거라고 그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연구하고 책 읽으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 가져왔는데 그거는 한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습력, 소통, 감정, 그리고 전략입니다. 계속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고 공부하는 거 공부해야 돼요. 약간 여기 잠깐 교육 이야기 하자면 아시아, 유럽의 교육 어떻게 다를까? 아시아는 점수를 위해서 지식을 외우는 식으로 교육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유럽은 지식을 학습하는 거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거 배우는 거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외우는 거 배우는 거예요. 지식은 아시아인들 훨씬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 뭐 한국 사람 공부는 못한다, 배우는 거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좀 더 이제 이 시대에서 필요한 교육 스타일은 아닐까요? 물론 유럽 교육도 완벽하지는 않고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시대 되면서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좀 있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어린이 시절 놀고 자기가 뭐 좋아할지 그런 거 느끼지 못하면 자기가 뭐 관심 있는지 알아서 배우는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학교 가고 초등학교 때 1시 때 많아봤자 3시에 끝나요. 그러면 3시부터 밤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면서 자기 관심 분야가 뭔지,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는 상상력의 대화, 창의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어린 시절 보내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거는 어떻게 자기가 관심 분야 뭐 있는지 알아갈 시간 딱히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한국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요즘 뭐 식당 가면은 애기들 시끄러우면 일단 부모님과 아이패드 하나 줘요. 아이패드 가지고 포로로 보거나 뭐 모시기 보거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판하자면 그거 굉장히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봐요. 이제 학습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는 과정 어떻게 되는지,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더 연구하는지, 나의 지식을 빨리 합숙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가 키워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는 핸드폰처럼 내려놓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말 나오면 이런 감정이구나. 감정에 대한 관심 많아져야 되고 사람에 대한 심리 관심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소통은 잘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거는 감정하고 소통은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다. 불가능한 거 아니고 높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마지막은 전략이에요.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텍, 바이오프린팅, 이제 내가 장기 하나 안 좋아서 그거 기계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기계로 바꾸거나 그런 사이보그, 로보캅, 아이언맨 그런 시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 전략적인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디까지 인간일까? 그리고
반인간 반로봇이 생긴다면 그럼 로봇까지 인간일까? 앞으로 인공지능 통제하고 규칙할 때도 전략적으로 되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공지능 아예 없애자라는 통제될 수도 있고,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인간적인 면 가지고 그거 강점으로 생각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습, 소통, 감정, 전략. 저도 솔직하게 100% 몰라가지고 요즘 생각 되게 많고 매일같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앞으로 인공지능 얼마나 발전하는지, 우리 인생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